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 탄핵 세력의 동반 종말을 의미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수 우파 사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공포와 좌절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북한이랑 딜을 쳐서 한국을 버린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문재인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한다.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보수 우익 진영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패배를 당한 이후 줄곧 보수 우파는 문재인 세력을 상대로 이렇다 할 승리를 하나도 얻어낸 게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는 진다 라고 생각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방선거 역대 최악의 참패에 브루킹의 여론 조작 사건, 조국 가족 사기단 사건 등 정말 좋은 호재들이 나왔음에도 자유한국당은 반사 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조국 이전보다 지지율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막장짓을 해도 이에 맞서 싸워야 할 제1야당이 아직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보수 우익 진영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파 국민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묻지마 통합하자. 탄핵의 억울함 따위는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안철수, 유승민, 닥치는 대로 우리 편으로 끌어모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끝장낸 윤석열을 응원하질 않나. 요즘에는 친모라는 배에서 뛰어내린 진중권 씨를 보수 우파라는 분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수 우파 진영의 공포와 좌절, 패배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대다수 보수 우파들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주위에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마느냐는 우파의 쪽수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통합, 단결 타령하는 우파들을 보면 정말 딱한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총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은 새누리당이라는 당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안철수와 박지원계가 떨어져 나가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은 180석을 장담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민주당이 분열되었다고 좋아라 했죠.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수 우파가 통합된 새누리당은 갈갈이 찢어져 분열된 민주당한테도 패했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의 쪽수 논리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감정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쪽수에 관한 환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파를 보면서 정말 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 잡는다고 살 수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구명줄을 잡아야죠. 지금 상황에서 보수 우파에게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은 뜻이 다른 사람들과 깨끗이 갈라서는 겁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억지로 붙여놓아 보아야 단결이 되겠습니까? 그냥 확실히 갈라서고 뜻이 맞는 부분만 필요할 때 힘을 합하면 됩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계속 해오던 대로 박근혜 열심히 비방하고 조롱하시기 바랍니다. 촛불이 정당했고 새누리당은 적폐이긴 했지만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더 나쁘다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예나 지금이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는 사실 절망적이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나라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사필 규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했죠. 우선 많은 보수 우파 스피커들이 말하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은 제가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권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전 세계의 핵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나라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먼저 첫 번째, 중국 제압을 위한 목적에서 한국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는 평가에 대해 많은 우파 스피커들이 한국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의 착각이자 근거 없는 확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반미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트럼프가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인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일본을 키워주고 한국을 버린다. 설령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을지라도 문재인 세력이 총선에서 의석수를 싹쓸이하여 개헌 가능 정족수를 가지게 되면 한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제가 웬만한 우파 스피커분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소위 미국의 한국 포기설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이 정도가 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게는 일본만으로 충분하다 하시는데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일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이 괜히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전략보고서에 명시해 놓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주한미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미 합참의장, 미 국방장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국무장관 등 관련된 모든 주요 인사들이 동원되어 지소미아 폐지를 뜯어 말렸습니다. 미국의 비공식적인 압박도 장난이 아니었겠죠. 반일 플레이로 재미 보던 문재인이 망신을 감수하고 지소미아 폐지를 철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미국이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사실 미국에게는 일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때부터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종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현행 헌법 유지를 지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싸움에 말려드는 걸 누구보다도 원치 않습니다. 군대라고 못 부르는 군대, 자위대만 가지고는 미국이 중국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아무리 슈퍼파워를 갖고 있어도 바다 건너의 적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게 군사학의 기본적 상식입니다.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에 확실히 있어줘야 중국을 군사력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제압을 위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째, 북핵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중국 제압과 연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핵 확산 저지가 중국 제압과 별도로 사활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이 중국을 제압한들 핵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면 미국이 세워가는 세계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서 일개 테러 조직이나 조폭 집단이 핵무기를 밀거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북핵을 막지 못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여러분들 같은 민간인들입니다. 테러리스트가 핵폭탄으로 협박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 자신이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과 이란을 비핵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 확산 저지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입니다. 사활적 이익이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국가적 이익이죠.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죠.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괴뢰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실 수 있겠죠. 본사가 망했는데 지점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찬성 세력이 동반 몰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댓글이 선거 개입이었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이버 방첩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 사이버 전사들은 남한 내에서 아무리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 거짓 선동을 해도 이들을 드루킹처럼 한국의 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1년 전쯤에 북한의 매체들을 보십시오. 이게 촛불 전국대가 아닙니다. 촛불 마녀 사냥이 시작되기도 한참 전에 박근혜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령처럼 써 있습니다.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 독일이 통일될 때 슈타지 문서라는 게 나와서 서독내 각계각층에서 암약하던 간첩들의 명단과 활동 내역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당시 독일은 정보기관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서독 내에서 활동하던 간첩들이 2, 3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한국에서 간첩이 최소한 5만 명은 될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첩들이 박근혜 탄핵 여론을 조장했다는 증거가 북한판 슈타지 문서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요 언론사에 포진된 간첩들이 박근혜 탄핵을 기획, 추진, 실행했다는 문서가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을 추진한 김무성, 유승민 세력, 그리고 이에 부화내동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의 공작에 어처구니 없이 놀아난 셈이 되겠죠. 이들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정치 생명은 끝나겠죠.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면 침공과 그에 따른 북한 정권의 종말은 쓰나미가 되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쓸어버릴 겁니다. 그때 그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세력은 박근혜 지지 세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내 정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존망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을 버리지 않는 게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제압과 북핵 문제 때문이고 둘 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된다는 뜻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북한 정권의 종말은 한국의 정치 지형을 쓸어버릴 쓰나미가 될 것이고 오로지 생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박근혜 지지 세력일 것입니다. 제가 대다수 보수 우파 성향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응가를 떠먹고 있습니다. 탄핵을 덮고 가자는 분들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